저희 교회적 환경과 한국산업기술원 그리고 테이프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만들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큰 감사함이라는 생각과 또 다른 하나는 저를 돌아보는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배울 점도 많은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기업이라는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출근을 지구의 휴식으로 제로쿨투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세의 경력으로 제로쿨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삶 속의 제로쿨투어는 첫 시작은 전국 백화점 50여 지점 천여대의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왔고 고가의 백화점 셔틀버스를 없애는 정책 발표 후 셔틀버스 운행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변환하며 전세버스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현재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항상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해주시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과 저희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는 외부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중국 사드보고, 코로나 등 중국 관광객이 빠지면 매출이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이 바뀌면 산업이 생존을 흔들릴 정도로 위험에 빠지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다른 회사들이 급여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저도 저희 아버지께 급여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의 사이가 떨어진다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유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회사가 너무 힘들어져서 급여를 줄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그 결단력이 저한테는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을 해서 서울권 4개 법인, 경기권 2개 법인, 충청권 1개 법인, 강원 영업소, 성남 영업소, 총 7개 법인의 2개 영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차량 횟수 295대, 그중 수소버스가 30대가 들어가 있고요. 20년 매출액 540억, 23년 매출액 700억, 24년 800억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업계 1위라는 시장 조사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업계 1위라는 결과를 받게 되니까 저가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업계 1위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업계 1위입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매출을 더 많이 늘리고 차량을 더 많이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업계 1위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업계 1위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단기적 손해보다 장기적 산업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그럼 먼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업계 1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고 업에 득이 되는 일을 실천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업계 1위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업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 전세버스 시장의 현재 모습은 약 4만 대의 버스 중 88%가 통근버스의 비중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전세버스가 이제 통근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으면서 이제는 전세버스가 행사와 관광의 버스가 아니라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으로 변환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으로 변환되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친환경 보조금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니까 보조금 제도부제 도입의 어려움, 제도 개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전세버스는 공공성이 없다는 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에카소, 프로, 통근버스 발표에서 전세버스가 얼마나 공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지자체들 미팅을 여러 번 하면서 얼마큼 우리가 보조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ESG 선도기업 수소통근버스 업의 회원식 즉 보조금을 확정받는 날 저희가 대표 운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발표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보조금이 확정되었을 때 저는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저희 업의 발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아직도 이 기업은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수도버스를 이제 현장에서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 부적합한 차량 크기,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 및 고장, 그리고 배차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5가지로 첫 번째로는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기업들이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거부를 했던 것은 임원들이 변경을 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당시에 수도버스는 수도폭탄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가 있는데 수도버스가 웬 말이야라는 말로 차량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틀어서 갑자기 서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높은 차량 가격 때문에 보조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자체를 찾아가서 보조금 확정됐으니 보조금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지자체들은 전세버스는 보조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지자체를 찾아가서 환경부의 자료를 가지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버스는 7억이라는 비용으로 보험료 자체도 상당히 비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의 상승에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금융 금리로 인해서 수도버스를 뽑는 운수사들은 상당히 불편함도 동시에 리스크를 안는 해결책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충전소가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였는데 더 큰 문제점은 당시 충전소는 맥소 위주의 충전소들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충전 시간은 맥소보다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충전소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충전을 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가 정말 엄청나게 고장이 많았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한 것보다 충전소의 고장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었었습니다. 아무데도 저희 차량을 받아주지 않아서 저희가 약 3개월 동안 차량을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한 거 아닌가? 이걸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운행을 해서 안전에 대한 증명을 직접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학교 통학버스는 운임료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내 대학 최초로 친환경 수도버스를 운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관광버스로도 수도버스가 관광버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 비건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요. 저는 비건과 친환경의 상품을 결합해서 제가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사에 찾아가서 우리 이 상품으로 운행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런 운행의 레퍼런스를 쌓아서 기업들이 다시 가서 홍보를 했었고 그 홍보 결과 좋은 상황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환경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굉장히 세게 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자체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받았어야 됐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주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대를 바꾸고 몇 대를 바꿀 수 있는 회사를 찾을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자체 쪽에서도 이제 전세버스한테 주는 게 당연한 결과가 됐고 이제는 조금 더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받아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 수도버스를 운행을 하면 적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금융 쪽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확실히 여기 계시는 환경부 그리고 환경산업기술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주에서 운수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금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리되는 금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수사들이 굉장히 좀 편해진 것도 있었고 특히 1%대 금리는 저희 이사에서 금리를 말씀드리면 좀 계속해서 오랫동안 좀 유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전소 역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충전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쪽에서 지원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금융 혜택도 많이 들어가서 충전 인프라가 점점 충전소 인프라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사들이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차량을 많이 뽑아지는 현상이 생겼고 운수사들이 차량이 많이 뽑아지니까 정비 인프라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수소차가 고장이 났을 때 정비소에 들어가면 약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그냥 뭐 서 있는 꼴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수소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 전문 정비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량이 많아지니까 수소 전문 인프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차량이 고장나서 들어가도 금방 쉽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를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기니까 기업들이 이제 수소 폭탄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친환경 수소 버스라는 이미지로 변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사, H사 회사에 최초로 수소 버스를 투입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소 버스를 타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쾌적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진동이 없어서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되게 신기했던 건 임직원분들이 수소버스를 타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임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이 자부심을 좀 느끼게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로콜 투어의 앞으로의 수소 전환 실행 전략입니다. 저희는 하이넷과 함께 20년 4월이나 6월쯤에 하남 덕풍 수소 충전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서울에는 지금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에 충전소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동에 있는 서울 차량들이 하남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 법인으로서 그 차량들에게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남 덕풍 충전소를 선택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전에는 60대, 70대 승무원들이 되게 많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40대, 50대로 승무원이 바탕에 넘겨졌는데 지금의 40대, 50대는 승무원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승무원 역할보다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승무원을 뺏어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시선을 낮춰서 청년들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선을 돌려보니 이 청년들에게 면허 지원금을 주고 그 지원금을 활동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래도 승무원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초년생들이 이 급여를 받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를 찾아가서 청년 취업률도 올라가고 사고율이 낮아진다는 명분하에 PT를 발표하면서 시에서 승무원 대학면허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도 이뤄낸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미래 전략적 투자로 꼭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잠실 편천에서 옛날에 차량 주차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 차량들이 지금 마이스 산업으로해서 전부 다 이제 차량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큰 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저희 회사에서 수소 충전소도 할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복합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저희 제품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소버스 30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30대의 탄소 중립 효과는 연간 탄소 가축량 3,000톤, 그리고 소나무 식재 효과 42만 그루라고 합니다. 사실 이 수치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해서 챗GPT한테 확인한 수치인데요. 제가 집에서 앉아있다가 저 산을 보면서 나무를 한 그루씩 한번 세봤거든요. 죽어도 만 그루도 못 세겠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수치가 제가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수치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게 된 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친환경으로 가는 길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친환경 지교를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이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계속 알아소리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모든 전세버스들을 대표하는 감히 그런 자격을 조금 주어진다면은 여기 계신 환경부나 산업기술연구원이나 크리에이티브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인프라가 많이 생기면서 시내버스나 방역버스도 이제 차량을 순수하게 갖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세버스가 처음에 가까웠던 힘들었던 이 길을 꼭 잊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좀 동등하게 공정하게 그런 지원을 같이 내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길은 혼자서는 어렵고 앞으로 가는 길은 혼자서도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